영작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영작 노트를 하나씩 만들 거야. 영작 노트는, 자, 영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술형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영어로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지껏 보면은 그 많은 친구들이 문법에 있는 교재로 영작을 했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좀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영작 관련되는 내용만 따로 좀 추가할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자, A번에 자, 요 문장을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저스틴은 장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봐봐. 우리말은 우리 나름의 우리 허이지 바로 앉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저스틴은 장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우리말은 우리말 나름의 룰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는 영어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말의 룰을 영어의 룰대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반대 과정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문장을 애들 보고 영작을 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영작을 하는지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저스틴은 장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애들 대부분 영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어의 나열로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자, 저스틴을 쓰고 그리고 이 은는 이가 있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를 비동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말에 있는 이 조사는 절대로 비동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스틴 is 장래애가 왜 그러세요? 발레리 이거요? 발레리로 이거요? 장래가 영어로 뭡니까? 장래는 뭐 in the future 정도 될 텐데 뭐 in the future 가수가 뭐 a singer 뭐 되고 become 뭐뭐 싶어 한다 뭐지 하다가 이렇게 want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말의 룰을 아직까지 못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간단한 룰을 가지고 영어의 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뭔가 하면 일단은 영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말을 좀 쪼갤 필요가 있어. 자, 우리말 어떻게 쪼갭니까? 저스틴은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장래에 이렇게 끊고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은 왜 웃어? 이만아? 너 왜 웃어?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어? 도대체 왜 웃어? 발 땡겨. 가수가 되고 싶어. 가 빨리. 너네 아무래도 학원 못 다니겠다. 어? 정말로. 어?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왜?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자,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조금 그 우리말에 그럴듯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스틴은 장래에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끊었죠. 끊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어하고 맨 끝에 단어를 밑줄을 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어와 우리말이 그 어순이 다르다고 했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할 때 첫 단어, 끝 단어를 일단은 먼저 찍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있는 이 은는 이가는 없애세요. 은는 이가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스틴은 그냥 저스틴만 써. 그리고 나서 원한다라는 이 말을 주어 뒤쪽으로 끌어와야 돼요. 원한다는 말을. 끝에 있는 거를 땡겨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놀이야. 첫 번째 단어는 그대로 내리고 끝에 단어를 땡겨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Justin want 그리고 나서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게 s 안 붙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것이 s 안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s 붙여놓고 주어가 I나 U냐 따져갖고 s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동사 뒤에 s를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왜? 가수가 되는 것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써먹는 거지. 가수가 되는 것 하면은 가수가 영어는 뭐예요? singer죠. 되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become입니다. become. 근데 우리말은 가수가 되는 것이지만 영어는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가 되는 것은 뭐다? to become을 쓸 수도 있고 becoming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want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to become a singer. 장래에는 in the future. 이렇게. 참고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문장의 마지막에 온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Justin wants to become a singer in the future.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가지죠. 머리끈 좀 줄여줘. 자, 그래서 저스틴은 장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문장이 마무리됐습니다. 거기에 자, 한 문장 했지만 되게 중요한 거 영작을 할 때 첫 번째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끝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나서 얘는 내리고 쟤는 땡긴다. 그리고 나서 동사는 거기에 맞게 조절한다. 이게 영작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 둘, 그리고 이 동사를 맞춰주는 거. 만약에 여기에 원한다가 아니고 원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원츠가 아니고 원티드가 되죠.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할 때는 첫 단어, 끝 단어를 째려보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끝.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영작들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자기가 푼 문제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자, 60페이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6번, 7번, 8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풀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I bought a pen to write with. 자, 이 문장은 용법을 물어보는 거죠. 용법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이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to라는 단어 앞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to가 5개 보이잖아. 그 to 앞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봐. A pen, something, work, their time.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명사들이, 아니 거기에 있는 앞단어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하나가 뭘 것 같아? 자, 펜 위에다가 써봐. 명사. something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3번에 to 앞에 있는 work는 원래 work 하면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근데 어라도브가 앞에 붙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그리고 4번에 to 앞에 되어 있죠, 되어. 자, 그 되어 위에다가는 이거 명사 아닙니다. 되어는 부사예요. 그리고 5번에 있는 time은 그건 명사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른 하나는 4번이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해석한다? 쓸 펜, 2번은 먹을 것, 3번은 할 일, 그리고 4번은 그녀의 형을 찾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책을 읽을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7번도 한번 해볼게. 예지 바로 한 거 빨리 책 펴세요. 60페이지 한다. 빨리 봐. 60페이지 보세요. 자, 60페이지 7번 봅니다. 60페이지 7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거기에 자,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영어 문장에는 본동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동사. 본동사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 있죠. 1번 문장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동사 뭘 것 같아? 본동사는 참고로 주어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1번은 i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s. 예지 is의 동그라미 쳐. 7번에 1번 하고 있다. 자, 그 is 위에 본동사라고 썼나? 그렇지. 그 is 앞쪽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본동사 앞이. 그리고 is 뒤에 나오는 to be a lawyer 있죠.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삐뽀의 원리에 의해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비동사 뒤는 보어다. 아이고, 웃는 거 참느라고 개고생한다, 개고생.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냐? 어? 아유, 정말. 아니, 뭐가 문제인데? 야, 기억이 나네. 비동사 뒤는 보어입니다. 그 다음,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이것도 집에 전화하면 2번 보자. He found a nice house to live. 자, 답은 2번인데 사실 그냥 2번은 답을 알려줄게. live 뒤에 in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장의 본동사가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found입니다. found 동그라미. found가 본동사예요. 그러면 주어는 뭐다? found 앞에 있는 he가 주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본동사 뒤에 오는 것들은 뭔데? 본동사 뒤에 오는 것들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어, 보어, 수식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비동사 뒤에 오는 것들은 보어야. 그리고 비동사가 아닌 동사 뒤에 오는 것은 목적어인데, 근데 그 비동사가 아닌 동사 뒤에 전치사가 와버리잖아. 그러면 그거는 수식어입니다. 자, 복잡한 개념이고 좀 까다롭지만 a nice house to live 전체를 괄호를 치세요. 괄호 치면 뭐다? 살 좋은 집 이렇게 되거든요.
살 좋은 집. 그래서 a nice house to live in까지 적어줘야죠. 자, 3번. 3번은 역시 좀 까다로운데 그 문장의 본동사는 is입니다. is에 동그라미 쳐봐. 자, 그 is가 본동사고 그러면 앞에 오는 it이 뭐다? it이 주어예요. 그러면 of him부터 to tell the truth까지 바로 치세요. 자, 그 of him은 그가라고 해석하세요. 그가 사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wise, 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shoes. 자, 거기에 to buy the shoes에 괄호 치고 앞에 오는 money에 동그라미 칩니다. 신발을 살 충분한 돈 이렇게 되거든. 나는 신발을 살 충분한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you are to be quiet. 거기에 are to는 동그라미 칩니다. 요거는 특수용법인데 are to가 must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동사의 개념으로. 그래서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부정사의 지금 어떤 좀 심화된 단계들을 보고 있는데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문장에 오는 투부정사를 알맞게 해석해내는 게 투부정사를 배우는 목적이죠. 7번에 1번은 법률가가 되는 것, 2번의 투부정사는 살 집, 3번은 그가 사실을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4번은 신발을 살 충분한 돈, 5번은 뭐뭐 해야 한다. are to는 must의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7번에 있는 다양한 투부정사를 적재적소에 알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지우 바로 앉고 8번 봅니다. 8번은 그냥 좀 빠르게 얘기할게. He must be angry. 끊어. 자, 그 문장의 본동사는 must be입니다. must be의 동그라미. must be가 본동사거든요. 그러면은 he가 주어가 될 것이고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화가 난 게 틀림없다. 지난 시간에 위에서 근이면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위에서 근이면. 그게 뭐다? 위해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 그리고 하다니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서는 하다니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다니 화난 게 틀림없다. 두 번째, the program is not easy to use. 거기에 easy에 동그라미 치고 to use의 밑줄 사용하기에 쉬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쉬운 뭐뭐 하기에. 3번은 to 앞에 something 같은 대명사 명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입을 좋은 것 이건데 something nice to wear입니다. something nice to wear. 입을 좋은 것. 4번은 how to read Russian. 러시아어를 읽는 방법. 이거는 명사적 용법으로서 뭐뭐 하는 방법. 5번 plan 뒤의 투부정사는 나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이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가는 거죠. 6번, 7번, 8번 이 세 문제만 풀 수 있어도 사실 투부정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부정사는 뭐다? 문장에 녹아있는 투부정사를 알맞게 캐치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투부정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 자,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으면 동명사로 넘어갈게요. 66페이지. 좀 추워요. 좀 밖에 비 오나? 아휴. 오늘따라 일찍 참 사나네. 아휴. 아, 니들 때문이야.
얘들이 하도 웃어가지고. 응? 얘들이 하도 웃어가지고. 66페이지에 동명사 있습니다. 동명사의 쓰임. 자, 동명사 앞에 to 부정사를 이해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봐봐. 봐봐. 우리 go라는 동사 있잖아. go에다가 ing 붙였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서지우? 이거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저렇게 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going은 가는 중인, 그렇지. 가는 중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가고 있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거 왜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처음에 진행시제라는 걸 배웠죠. 진행시제. 진행시제를 공부할 때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뭐뭐 하고 있다라는 그걸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ing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ing가 진행시제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가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이 ing를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뜻 말고 다른 뜻이 하나,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명사인데, 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것, 가는 것, 자는 것, 하지마. 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동명사냐? 이유는 간단해요. 동사를 명사화시킨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ing로 쓴 이 동명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해석하는 방식이 100% 똑같습니다. ing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똑같아요. 근데 왜 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 놨을까? 그거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go가 가다였지. 그러면 going은 뭐다? 바로 또 가는 것이죠. 그럼 봐봐. go가 가다잖아. going이 가는 것이잖아. 그러면 going there. 자, going there 하면 뭘까? 은유? going there 하면 뭘까요? 그렇지. 영어는 뒤에 달라붙지만 우리말 순서는 앞에 달라붙죠. 여기에 today라는 말을 붙이면 그럼 뭐가 될까요? 은유? 오늘. 그렇지. 오늘 거기에 가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즉 동명사도 그렇고 to 부정사도 그렇고 걔만의 목적어 수식어들을 취할 수 있어. 그래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을 동명사 구라고 얘기하고 to 부정사 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장에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to 부정사에도 본동사를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동명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명사 66페이지 보세요. 1번에 보면 동명사의 쓰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지 바로 앉으세요. Riding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but scary. 발 내리고 그 문장의 본동사 뭐예요? is입니다. is에 동그라미 쳐봐. 순서로 낙서하지 말고 is에 동그라미 쳐봐. 자, is가 밑에 쓰세요. 본동사라고. 자, 그 본동사 앞에 오는 riding a roller coaster를 괄호를 칩니다. 그게 뭐라고? 주어가 된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흥미롭지만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그 문장에 쭉 보다 보면 본동사가 있을 겁니다. 본동사의 동그라미 쳐볼까? was. 그렇지. was 찾았죠? 무조건 본동사 앞은 뭐다? 주어입니다. cooking spaghetti 바로 쳐볼까요? 자, 그게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지. 해석하면은 스파게티를 요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죠? 해석도. B번 내려가서 역시 보호 역할인데요. 아까랑 되게 비슷해. 자, 첫 번째 문장에 본동사 뭘 것 같습니까? 맞아, is야. is 동그라미. My favorite outdoor activity 괄호. 그게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스키잉 괄호 쳐볼까요? 스키잉. 이게 뭐가 된다요? 자, 비동사 뒤에 오는 ing가 원래 진행 시제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외 활동은 스키를 타고 있다. 이러면 해석돼야 안 돼. 해석이 이상하죠. 즉 여기서는 눈치껏 이 is skiing을 스키 타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외 활동은 스키를 타는 것이다. 그 밑에 His hobby is playing online games. 자, is 동그라미. 역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뭐다? playing online games가 이게 보어가 되는 거죠. 그의 취미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으로 넘어가서 목적어도 비슷해요. 자, he enjoyed. 자, enjoy 동그라미. 자, 그 enjoy가 뭐다? 본동사입니다. 자, 본동사 뒤쪽에 오는 것들은 일단은 목적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playing the drums. 괄호 쳐볼까? 우리는 뭘 즐겨? 드럼을 치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enjoy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전치사의 목적어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봅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이요? 자, about이라는 단어 알 거예요. 뭐뭐에 관해서. 근데 about the book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닥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관해서. 맞지? 그리고 about him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에 관해서. 그런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오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기 쉬워. 그런데 전치사 뒤에 어떤 동작을 써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거기 가는 것, 거기 가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to go there 혹은 going ther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to go there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얘 전치사였지. 그리고 to라는 단어도 원래 전치사였어. 그래서 전치사 두 개를 나란히 써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작 개념을 써야 할 경우는 반드시 뭐 동명사 개념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 가는 것에 관해서 나는 고민을 했다. 나는 그와 뭐 토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명사가 옵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부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올 수가 없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온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C의 밑에 보면 느낌표 있어. 느낌표.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 not을 붙인다 그랬는데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그어두고 별표 하나 쳐주는데 봐봐. 아이고 있지. 아이고. 아이고를 부정형으로 만들어. 아이고를 부정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걸 부정형. 드립이에요? 장난치지 말고. 너도 모르지? 어? 저 알아요. 누구? 저요. 해봐. 아이 돈트고. 맞았어. 와. 여기 봐봐. 보세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도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일동. 근데 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일반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두맨이 필요해요. 두맨이. 그래서 여기에 do, not, do가 되는 일반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do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동명사화 시키면 going이 되겠지. 네. 자, 이 going 이거는 나는 가지 않는다잖아요. 네. 나는 가지 않는다는데 그냥 가지 않는 것 이렇게 만들려면 이 going 앞에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do를 붙일 필요 없어요. not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not going 하면 뭐다? 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일반 동사의 부정형은 do를 붙여야 되지만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경우는 not만 그 준동사 앞에 붙여줌으로써 부정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 마지막으로 D번에 보면 자주 쓰는 동명사 구문인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용 표현이란 말을 쓰는데 뭐 그것까지 알 건 없고 거기에 있는 그 6가지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be busy 있죠. 근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be busy 다음에 전치사 in이 있었어. in을 살짝 써놔봐. be busy 다음에 원래 전치사 in이 있었는데 전치사 in이 있었는데 그 뒤에 동명사 ing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be worse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worse라는 단어 뒤에 ing를 쓰는 게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feel like ing는 그 like의 동그라미 그 like가 뭔가 하면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ing 붙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은 그걸 하고 싶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밥을 먹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 얘기는 하도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feel like sleeping 하면 뭐야? 자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는 자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나오는데 help 동그라미 칠까? 자, 거기에 있는 그 help는요. 여러분들 help 그러면은 다 돕다라고 생각하지. 돕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help는 이렇게 쓰세요. 그 위로 화살표를 해가지고 avoid라고 써보세요. avoid.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어 단어의 뜻들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합니다. help라는 단어가 피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처음 알았죠? 여기에 help는 피하다라는 의미의 help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다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뭐뭐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야.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이 얘기죠.
나는 그의 펀치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는 뭐지?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cannot help ing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했다.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뭐뭐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on ing도 별표 쳐줍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고 돼 있죠. 하자마자. 옆에다가 자 as soon as 주어 동사. 자, 이 표현을 적어줍니다. as soon as 주어 동사. 뭐뭐 하자마자. 속죄는 속죄가 저번에 몇 조까지였지? 61조까지였지. 네. 그럼 62, 63, 67까지. 너무 별로 많진 않지만 꼭 62부터 67까지.